예,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군산지부 대한사랑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박재관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 회원님 여기 소리가 울리는데 소리가 말하면 네. 오늘 강의 주제는 한민족을 지켜온 정신 난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난가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살펴보고요. 난가라는 게 어디서 유래했는가 그걸 역사적인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신교 문화의 수호자가 바로 난가다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부활하는 이 대안의 혼, 이 삼랑에 대해서, 이 난가 문화 핵심이 바로 삼랑인데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온라인 지금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 그리고 또 줌으로 접속해서 시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즘 코로나로 이렇게 비대면 문화가 돼가지고요. 저희 군산지부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생중계로 대한사랑 군산지부에서 이 세미나를 이렇게 기획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셔가지고요. 우리 민족의 진정한 혼, 민족혼인 난가에 대해서 크게 한 소식 듣는 시간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첫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 숙제와 같은 첫 과제.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요. 네. 뭐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단군세기를 쓰신 행촌 이함 선생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하만사는 선제지하다. 천하만사는 무엇보다 먼저 나를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 자, 천하만사는 선제지하다. 예. 먼저 선자, 있을 제자, 알지자, 나아자. 나를 먼저 아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그림처럼 이 광대무변한 우리가 이 대우주에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밤하늘에 이렇게 별을 바라보면서 문득 그런 나도 모르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을 겁니다. 아,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굴까?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라는 이 생명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바로 아까 단군세기 서문에 나왔던 이 선제지하, 나를 아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인생을 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글처럼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뿌리를 알기 위함입니다. 나의 뿌리,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의 진정한 이 뿌리가 어디인가? 이걸 역사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알므로써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사명, 미션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진정으로 내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를 알려 하지 않는 자와는 말도 섞지 말라고요. 역사에 관심도 갖지 않고 역사에 무관심한 사람은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엄청난 말인데 역사를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인간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뿌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역사 공부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나의 사명,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바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단군세기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구규형하고 사유헌하니 형과 실혼이 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와 역사를 사람의 형체와 혼으로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나라는 이 형체, 내 몸뚱아리라고 하면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라는 것은 내 몸의 정신, 혼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형체가 그 혼을 잃고서 어찌 보존될 수 있겠는가? 보존이 안 된다는 거죠. 일신, 이 몸의 주인은 바로 인간의 혼과 정신입니다. 예. 이것이 내 몸을 지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을 잃어버리면,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내 형체도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역사의 혼을 아는 것입니다. 역사의 혼, 역사의 정신이 무엇인가? 예.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을 바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민족의 정신, 한민족의 혼은 과연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사명, 그리고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나도 또한 어떤 사명을 받고 이 동방 한반도 땅에 태어났는가? 이것을 바로 알고 지금 내가 인생을 진정한 역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민족의 이 정신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서양하면은 이 기사도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정신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이런 기사도 정신, 청교도 정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는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나라도 그 나라의 정신이 있습니다. 예, 기사도 정신, 청교도 정신, 사무라이 정신 다 아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대한민국의 정신은 과연 뭘까요? 우리 한민족의 정신은. 자, 우리 한민족에는 어떤 정신이 있을까요? 자, 우리 한민족을 지켜온 정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주제, 우리 한민족을 지켜온 정신, 한민족의 혼, 정신이 뭐냐면 그게 바로 난가라는 겁니다. 난가 정신입니다. 난가 정신. 예. 자, 난가라는 거에 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난가인데요. 이 낭자라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낭이라는 게 사나이라는 뜻입니다. 사나이. 우리가 진짜 사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뜻이 있고 또 젊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젊음. 예. 사람 이렇게 젊은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젊음의 의미가 있고요. 가라는 것은 집가죠, 집가. 그러니까 난가라는 의미로 이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은 사나이들의 어떤 모임이다. 어떤 사나이들의 어떤 집단을 말하는 거죠. 예.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같이 모여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진정한 젊음과 그런 사나이들의 모임, 그런 게 있었는데 진정한 낭의 의미는 이따가 한번 제가 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낭가의 대표적인 낭가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낭이라는 글자를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여기 그림처럼 예, 신라의 삼국통일의 원동력이었던 바로 화랑이 있습니다. 화랑. 김유신도 화랑 출신이죠. 예. 자, 여기 그림처럼 여기 화랑. 예, 화랑이 있습니다. 화랑 정신. 예. 자, 신라의 화랑이 떠오르실 겁니다. 낭가 하면은요. 낭가 하면. 자,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낭가 하면 떠오르는 우리의 어떤 화랑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화랑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서 왔는가? 화랑의 기원은 뭔가? 그게 바로 삼낭에서 왔다는 겁니다. 삼낭. 이 삼낭 문화의 계승자가 바로 화랑입니다. 화랑. 예. 자, 화랑의 원래 말이, 다시 말해서 화랑의 원래 말이 바로 삼낭이라는 겁니다. 석삼자, 그 다음에 아까 낭가 랑자를 씁니다. 삼낭에서 화랑이 왔다. 중요한 것은.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 도표처럼 이 삼낭은 바로 배달국 시대 때 조선 이전에 배달국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삼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군 조선 때 이제 국자랑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예, 또는 천지화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북부여 때 천황랑. 그 다음에 신라 때 비로소 이게 화랑으로 이렇게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랑이란 말은 어디서 왔느냐?
여기 단군조선 때 국자랑을 다른 말로 천지화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지화랑에서 화랑만 떼서 화랑이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 천지화랑 국자랑의 근원은 배달국시대 때 삼랑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랑을 알아야만이 화랑의 진정한 실체를 아는 거예요. 예. 이 화랑이란 이 집단이 어떤 집단이었는가, 화랑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삼랑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삼랑이 뭐냐? 삼랑. 예. 자, 삼랑의 진정한 뜻이 뭐냐면요. 먼저 이 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랑 했을 때 랑. 예. 우리가 삼은 석삼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랑은 뭐냐? 랑이라는 것은 영어로 랑을 번역하면 더 이게 뭐죠? 이터널 유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젊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젊음 중에서도 이터널, 영원한 젊음. 다시 말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불멸의 젊음이라고 합니다. 멸하지 않는, 영어로 immotal 유스, 이터널 유스가 바로 랑의 의미입니다. 진정한 의미. 예. 자, 이걸 한자로 말하면 뭐냐? 불멸의 젊음. 한자로 말하면 뭘까요? 예, 선입니다. 선. 그렇죠? 우리 immortality, 영원히 멸하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 한민족은 선이라 그랬습니다. 신선이다. 신선 선자를 씁니다. 이렇게. 예. 영원히 이렇게 젊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선인데 바로 랑에는 이게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에다 이제 삼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삼랑에서 화랑이 왔다 그랬는데 화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랑하면은 뭐 무사 집단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화랑세기 서문에 보면은 화랑은 무사 집단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랑자는 선도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랑은 신선의 도를 닦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화랑의 실체, 화랑의 본질이 뭐냐면 화랑은 신선의 도, 아까 인모텔, 불멸의 젊음의 생명을 도를 닦아서 이렇게 성취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구도자가 바로 화랑이라는 겁니다. 네. 자, 선이죠. 중요한 게요. 자, 영상으로 한번 이걸 시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환단곡이 안경전 역주자께서 환단곡이 이렇게 콘서트 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 신라 화랑의 이 뿌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배달의 삼랑, 그다음에 단군조의 이제 국자랑인데 화랑이 우리가 이제 삼신을 수호하는 제사장 문화에서 화랑세기 서문에 화랑은 옛날 선도 바로 신선도를 닦는 사람이다. 이것은 유불선의 선이 아니에요. 영원 불멸의 우주 광명 문화를 취득한 한국 배달 조선에서 내려오는 신조의 원형 그 도통문화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도는 단지 신을 받드는 것을 위주로 했다. 이 사람들은 지이 단지 다만 이 봉신 위주, 신을 받드는, 신을 위해 사는, 신과 하나가 되는 신의 신성과 생명과 그 힘과 창조력을 직접 역사에 그걸 발휘하는 얼마나 과감한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냐 이거. 이것이 바로 신라 역사 문화를 움직인 그 위대한 삼국통일의 저력이 됐던 것입니다. 네, 잘 들으셨죠? 예, 봉신, 신을 받든다. 화랑의 첫 번째 그 과업이라는 것은 이 신을 받들고 진정한 구도의 삶을 통해서 이 신선의 도를 닦는 거, 그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요. 네. 화랑 문화의 뿌리. 화랑 문화.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화랑 문화. 예.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삼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이 삼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삼랑. 아까 삼랑의 문자적인 뜻은 불멸의 젊음, 영원한 젊음, 한자로 선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서에서 이 삼랑이라는 게 어떻게 이 출현을 했는가? 그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환단곡이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나와 있습니다. 태백일사의 신시봉기라는 이 기록에 이 삼랑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삼랑이 뭐냐? 네. 삼랑이란 뭐냐면 여기 호수 삼신하야 이이 인명자를 위 삼시랑이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랑을 말하기 전에 이 삼시랑이 나옵니다. 삼시랑은 뭐냐?
삼신을 수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치로서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 삼신시종 지랑이요. 삼랑은 본 배달신이니 역세습 삼신 호수 지관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밑에 역주를 보면은요. 삼신을 수호하여 인명을 다스리는 자를 삼시랑이라고 하는데 본래 삼신을 시종하는 벼슬이라는 겁니다. 여기 시종은 뭐냐면 모시고 따른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 모시고 따르는 누구를 바로 삼신을 모시고 따르는 그 벼슬 관직이 바로 삼시랑이고 그 삼시랑에서 삼랑이 왔다는 겁니다. 자, 삼랑은 본래 배달의 신하랍니다. 배달신. 이 배달국이라는 나라의 그 신하 이름 관직이 바로 삼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삼시랑에서 왔는데 그 삼시랑이란 말은 삼신을 시종하는 벼슬이고요. 예. 그것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삼랑은 이 삼시랑의 준말입니다. 삼시랑을 줄여서 삼랑이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삼시랑은 뭐냐? 바로 삼신시조 지랑에서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이걸 줄여서 삼시랑, 그리고 그걸 더 줄여서 삼랑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요. 예.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일본의 그 사무라이 문화가 있잖아요. 아까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 이 사무라이가 과연 그 정체가 뭐냐? 그냥 칼잡이들이냐? 이렇게. 근데 이 사무라이라는 말이 놀라운 게 이 삼시랑에서 바로 사무라이가 나온 겁니다. 자, 보시면요. 삼을 일본어로 사무라고 합니다. 사무. 그 다음에 랑은 라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그래서 삼랑을 일본말로 사무라이가 된 거예요. 이렇게요. 삼랑 문화가 그대로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나온 게 바로 사무라이 문화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일본의 이 검의 문화, 칼의 문화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일본어 사무라이는 삼랑에서 왔다. 그러면 이 시는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시. 삼시랑 해서 시는요. 자, 이게 포스터를 보시면은 사무라이를 한자로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예. 시가 바로 사무라이의 의미입니다. 이 삼시랑이 그대로 일본에 가서 사무라이가 된 겁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리고 실제로 일본인의 이름에도 이 랑자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태랑, 차랑, 삼랑 등 랑자가 많이 쓰는 것도 바로 삼랑이 건너간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랑자가 실제로 이름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아, 랑의 문화가 일본에 건너가서 사무라이가 됐고 그게 그대로 이렇게 이름에도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이렇게 접하게 됐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결혼할 사람들을 신랑 신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요. 예, 신랑 또는 우리가 각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남자를 신랑이라고 합니다. 신랑. 그럼 신랑이란 말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 우리 애선조들은 왜 신랑이라고 했을까요? 자, 보시면요. 신랑은 신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삼신 수호지간 했을 때 그 신자를 쓰는 겁니다. 예. 자, 신랑은 삼신랑의 줄임말이라는 거예요. 삼신랑을 줄여서 신랑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삼신랑의 뜻은 삼신시조지랑에서 온 말입니다. 자, 즉 뭐냐면 삼신을 모시고 그 가르침을 추종하는 젊은 화랑이 바로 삼시랑인데 자, 삼신 오제 본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삼신 혹설에 이 삼신을 혹설에 혹자는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삼은 곧 신이다라고 합니다. 삼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 삼이라는 게요. 석삼자 이게 뭐냐? 이게 새로운 신자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삼이라는 것은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신랑을 또 이렇게 신랑이라고 씁니다. 지금은 이렇게 써요. 신랑을요. 새로운 신자를. 그래서 이게 신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원 근원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은 뭐냐? 삼시랑, 삼랑을 바로 신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을.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는 이제 제가 구체적인 건 안 했었는데 옛날에 이 결혼 상대자로 이런 삼랑들, 화랑 이 정도로 이렇게 격을 갖춘 사람이라야 남편감으로 이렇게 꼭 집어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왜 각시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각시. 각시는 무슨 의미일까요? 각시. 각시 그러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놀라운데 각시. 이 시자가 무슨 시자일까요? 똑같습니다. 모실 시자입니다. 예. 결혼한 여성도 모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을 모신다는 거예요. 각은 뭘까요?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각. 우리가 천지인을 도형으로 원, 방, 각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 천지인을 모시는 그 정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여성, 그걸 원하라고도 하고 화랑에서 보면은 원하. 예. 그리고 각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진정한 여성은 뭐냐면 바로 삼신을 모시는 그런 여성이라야 진정한 여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랑 각시라는 이렇게 이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요. 네. 그러니까 삼랑에서 나온 겁니다. 근원은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강화도에 가시면 이 삼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랑성. 저도 강화도를 제가 두세 번 정도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 강화도 마리산 첨성단 그 주변으로 이렇게 삼랑성이 딱 둘러싸고 있어요. 이렇게 성이 있어요, 성. 이름하여 이게 삼랑성입니다. 예, 지금은 정족상성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삼랑성이거든요. 이건 누가 이걸 축조를 했느냐? 바로 초대 당군 앙금 때 이게 세운 겁니다. 자, 태백일사 신시본기에 정확하게 그 기록이 나오는데 지금 강화도 혈구에 삼랑성이 있는데 성은 삼랑이 머물면서 호위하는 곳이요. 낭은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다. 낭에 대해서 삼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명이 나옵니다. 예, 바로 이 삼랑성은 삼랑이 머물면서 호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켰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켰을까요? 바로 삼신을 지키는 그 벼슬을 했기 때문에 삼신을 모시는 그렇게 해서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요. 네. 자, 아까 누구를 이렇게 지키냐? 바로 이걸 지킨 거예요. 이거 아시죠? 바로 강화도 마리산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게 참성단입니다. 참성단이 뭐냐? 참성단. 딱 보면 이게 뭐 같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제단입니다. 제단.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단입니다. 자, 이걸 누가 처음으로 이렇게 건설했냐면은 바로 초대 당군 암건께서 당군을 건국한 당군 암건께서 제51년에 BC 2283년에 바로 여기를 참성단 제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렇게 강화도 마리산에. 왜? 거기가 혈구기 때문에. 혈구. 아까 혈구라고 하잖아요. 혈자리. 한반도의 가장 명당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천단을 쌓고 거기에서 바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하늘에 누구에게 제사를 지냈느냐? 자, 보시면은요. 제51년 무원년에 당군 앙금께서 운사 배달신에게 명하여 배달신에게 명을 한 거예요. 혈구에 삼랑성을 건설하게 하시고 마리산에 제천단을 쌓게 하시니 지금의 이것이 참성단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아까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 삼랑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삼랑성을 쌓았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 삼랑과 함께 우주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바로 그분을 삼신 상제님이라 불렀습니다. 상제님, 우주의 통치자를 상제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에다 삼신을 썼습니다. 삼신과 하나 돼서 우주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분께 천재를 올리던 제천 문화의 성지가 바로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삼랑성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벌써 4000년 이전에 고조선 시대 때 바로 이 삼랑의 문화가 그때 이렇게 꽃을 피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낭가에 대해서 삼랑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이 낭가의 진정한 시초는 어딘가? 유래를 봤었는데 그 낭가 문화의 기원, 시초, 그 다음에 그 맥이 어떻게 전수가 됐는가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환단고기 역주본 해제 497페이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신교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신교, 신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 삼신, 아까 상제님의 가르침, 삼신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 신교가 동방 한민족이 9000년 역사를 지속할 수 있게 한 이게 바로 역사의 혼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혼,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정신이 바로 아까 말씀 낭가인데요. 낭가 정신의 다른 말은 뭐냐면 바로 신교에서 왔다는 겁니다. 신교. 이러한 신교 정신을 직접 실천하고 신교를 바탕으로 새 문명을 열고 나라를 개창한
역사 개척의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민족의 역사 개척의 집단,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바로 난가다. 즉 한민족사는 난가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국 말기에, 아까 배달국 시대 이전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환국 말기 때 환인 천재로부터 천부와 인을 받은 환웅을 따라서 이주하여 배달을 세운 3,000명의 제생낭이 바로 난가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난가는 누구냐? 바로 6,000년 전에 배달국을 세웠던 환웅천왕이 바로 3,000명의 제세행랑 군이라고요. 제세행랑을 같이 더불고 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이 최초의 행랑의 정신을 살려서 배달은 행랑, 이것을 삼랑, 이 제도로 이렇게 시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온 겁니다. 삼랑도 더 근원에 가면은 제세행랑에서요. 네. 자, 바로 황굴 말기에 태동한 제세행랑과 배달 시대의 삼랑이 그 고조선의 국자랑, 나라의 이렇게 아들자자 또는 씨앗, 그런 핵심 인재란 말이죠. 그 다음에 북부의 천왕랑, 고구려의 조의선인, 백제의 무절, 신라의 화랑, 그리고 고구려의 제가상 등으로 이게 계승이 됐습니다. 이렇게 쭉 맥을 타고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요. 네. 정리하면 환국시대 때 바로 환국의 통치자 환인으로부터 바로 종통을 전수받은 이 배달국의 환웅천왕께서 제세행랑군 이 삼랑을 더불고 와서 나라를 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한민족 난가의 시원이 되고요. 그게 고조선의 국자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북부의 천왕랑, 그 다음에 우리가 삼국시대 신라는 화랑, 고구려는 조의선인, 백제는 무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때는 선랑이다, 예. 또는 국선이다, 제가 화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 들어본 말이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조선에 와서 선비 정신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선비. 근데 우리가 고루한 그런 책만 하는 그런 백년 세상이 아니라 진정한 선비, 진유의 정신이 있어요. 이렇게요. 평소 때는 심신을 닦고 수양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진유, 그런 선비와 그 다음에 의병 활동을 했던, 의병 운동했던 분, 그 다음에 조선 말에 와서 이게,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의 시절에 동학군과 600만 참동학 태을 구도자들의 어떤 정신으로 이렇게 맥이 이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이 난가의 맥을 그대로 온전히 계승해서 바로 우리 민족의 새 역사를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 그게 바로 이 행사를 하고 있는 바로 대한사랑입니다. 그래서 대한사랑에서 그 랑자가 바로 아까 삼랑, 여기서 온 거예요. 이렇게 화랑할 때 그 랑자를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사는 역사사자를 씁니다. 예. 우리의 역사를 진정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이 젊은 그런 정신을 갖고 새 역사를 개척하는 그런 난가 집단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바로 지금은 대한사랑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난가에 대해서 난가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환단곡 역주본 해제 85쪽에 정확하게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모두 평상시에는 삼신상제님의 진리를 공부하며 완전한 인격체의 길을 추구하고, 중요한 게 평소에는요, 나라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무사태평할 때는 삼신상제님의 진리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공부하고 닦고 이렇게. 그래서 완전한 인격체의 길, 자기 완성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기 위해서 학문과 무예를 동시에 연마하며 심신을 수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닦고 마음도 닦고, 그래서 학문과 무예를 음양을 겸전해서 같이 한 겁니다. 이렇게요. 예.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무예도 했다는 거예요. 활 쏘기도 하고 이렇게. 검도 이렇게 갖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라가 유사시에는 어떤 전쟁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구국, 나라를 구하는 선봉에서 목숨을 바쳐서 국난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삼랑. 바로 그 정신을 계승한 이 난가 집단에서 결론적으로 난가는 신교의 구도자이며 또한 역사 개척의 선봉장으로서 한 시대의 구국 청령단이다. 그 시대를 건졌던, 구했던 위기에서, 그리고 나라의 맥을 이어서 새 역사를 개척했던 그들이 바로 이 난가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요. 네.
자, 대표적인 난가로 아까 화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화랑보다도 사실은 더 진정한 난가 집단이 있었어요. 바로 고구려. 이 그림처럼 검은 옷을 입고 있었던 바로 이들을 뭐라고 그랬느냐. 이들을 바로 고구려의 조이 선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인. 신선 사람인데 조이, 검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조이 선인이다 그랬습니다. 자, 조이는 뭐냐면 아까 내용처럼 삼신상대님의 진리, 즉 한민족의 신교 난가 사상으로 무장한 종교적 무사단, 신교의 종교군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그냥 무사 집단이 아니라 어떤 삼신상대님을 모시고 그런 정신을 이렇게 배우고 깨닫고 하는 구도자로서의 길을 걸으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기꺼이 한 목숨을 바쳤던 그들이 바로 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이 선인을 한민족 고유의 선비라 말할 수 있는데 유교, 불교, 도교 등 외래 사상에 물들지 않는 한민족 고유의 선비상은 문사가 아니라 문무를 겸비한 상무적 무사였다는 겁니다. 문무를 겸전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진정한 선비들은 그래요. 그냥 책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몸도 이렇게 같이 수련하고 닦고 했다는 겁니다. 문무를 겸전한 상무적 무사였다. 조이는 개인적인 완성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게 아니라 공도와 국가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도 같이 내던지는 바로 중요한 살신 성도를 이상과 목적으로 삼은 한민족 역사 개청의 주역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멸사봉공, 보국 충정,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한 목숨을 초계같이 바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바로 고구려에는 조이가 있었다. 조이 선인이. 신라에는 화랑이 있었고 백제는 무절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그 시대에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최고의 엘리트 인재였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하면은 가장 위대한 떠오르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영웅 영계서문이죠. 영계서문은 바로 조이 선인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조이 선인의 두령이었어요. 이걸 국선이라고 합니다. 국선. 두령이었습니다. 최고 우두머리 이렇게.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구죠?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은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을지문덕 장군. 예. 수나라와 싸워서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을지문덕 장군도 바로 조이선인이었습니다. 조이선인 출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굴까요? 최근에 영화에서 나왔던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 있었죠? 양만춘 장군도 조이선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이선인 출신이 고구려의 영웅들이 아니었던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다 조이선인 출신이었었어요. 예, 한 시대를 정말 이렇게 이끌어갔던 그러한 주역, 영웅들이 다 고구려 시대 때는 조이선인 출신이었다. 중요한 게. 네, 그거 누르시면, 네. 누르면 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굴까요? 이제 백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제 하면 떠오르신 분? 개백장군. 개백장군은 바로 무절. 백제에는 무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무절의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신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라는 김유신 장군. 아까. 이분도 신라의 가장 우두머리였었잖아요. 화랑의 최고의 수장이었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정신이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선 500년 여기서 가장 국난이 닥쳤을 때가 임진왜란 때 그 임진왜란을 건졌던 이순신 장군. 그 이순신 장군도 선비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무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문무를 다 겸전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전쟁에 임했었을 때 임진왜란 때는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샀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 명란대첩의 그 필생즉사의 그 정신이 과연 어디서 온 거냐. 이게 바로 아까 삼랑의 정신에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조선을 이렇게 건진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구죠? 홍희 장군. 예, 곽재우, 홍희 장군. 이분도 그런 의병 활동을 했었던 그게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문무를 다 겸전하셨던 그런 분들이세요. 그냥 뭐 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정신, 한민족의 혼과 정신을 이렇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지키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요.